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당 내부 상황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새 지도부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당 내부를 향한 작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소속이면서도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있었던 최고위 발언인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 다른 수식어는 제외하고요. 국민의힘 패널인 김윤영 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당대회에서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저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저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시절 때 1급 체제를 한다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대로 저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면 저희 스스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걸었던 길과 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작금의 국민의힘이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께 국민의힘의 방향성이 틀렸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개파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탄핵에 대해서도 저희는 언급하는 거고 국민의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징계를 하신다면 기꺼이 징계 받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그 징계가 잘못되었고 그 징계는 훈장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미약하지만 제 본연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발언 좀 네 분께 다 여쭤볼게요. 김기웅 의원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윤영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도 패널이지만 뭔가 자기 검열적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다는 거는 별로 슬픈 현실이죠. 다만 김민수 최고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목소리로 싸워야 될 때 참 힘이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논리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 여당 패널에서 아니 당내에는 이런 목소리 있는데 그거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게 리더의 덕목입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케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케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저 얘기를 갖고서 맞다 그르다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뭔가 모든 것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구난방이다. 때로는 한 목소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탄핵도 그런 식으로 해서 된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양한 의견 속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그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이견을 하면 좋은데 거의 시작 첫날 아닙니까? 여기에서 같이 당대표 후보로서 경쟁을 했던 조경태 후보가 의원께서 굉장히 본인이 더 선제적으로 공격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이 쪼개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이번 전당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야당으로서 야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견제를 해야 된다. 강력한 어떤 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된다. 그런 당위와 그런 바람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탄핵에 대한 찬반 가지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구문입니다. 예, 민주당 패널께도 여쭙겠습니다. 당을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최고위원이 오늘 첫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죠. 예. 패널 이틀막을 국민의힘이 자행하겠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이 3년에 조기종식했던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하나의 단초를 지금 김민수 최고가 첫날부터
일성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심각한 국민의힘의 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패널들이 국민의힘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패널로서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의 여러 가지 소신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에 가야 될 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권이 없다 그러면 이 패널들이 왜 언론사에 이렇게 나와서 고정으로 출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제를 앞으로 최고위원으로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더 민심에서 괴리되는 하나의 그런 메시지가 될 것이고요. 저는 김민수 최고와 이전에 같이 고정 패널을 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의 정치가 국회에서는 너무 많이 경색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언론에서의 양쪽의 패널들은 우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그런 대안의 역할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본인이 방송 출연을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매우 큰 오산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입장을 접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입틀막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방송 패널 활동하면서 때로는 저희 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데요. 저희 당에서 저에 대한 입틀막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내부 총질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무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무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인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대선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 41%는 김문수 후보를 찍지 않았냐,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않았냐, 오만하지 말라라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 당대표 후보들 중에 찬탄 후보가 한 30% 이상의 득표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도 찬탄, 김문수 후보와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 이상 있다는 것이 드러난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 목소리에 대해서 진중하게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 30%의 목소리를 내부 총질이라고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먼저 이 비상계엄 때 계엄군의 그 선관위 투입에 대해서 과천 상륙작전이라고 말했던 국민 공감대를 전혀 하지 못하는 국민 공감 눈높이에 전혀 맞추지 못하면서 해당 행위를 했던 사실상의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발언이야말로 예. 본인의 과거부터 반성하길 바란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